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갑작스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좀 시장이 꺾였던 것 같아요. 네, 장중 흐름을 보면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최고점은 한 플러스 0.3% 정도, 네. 그리고 최저점은 한 0.7% 정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한 1% 정도 미니 롤러코스터 장세 뭐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무역 이슈의 등락에 따라서 증시도 흐름이 좀 엇갈리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죠. 유화 분위기가 이제 계속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거 25%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죠. 2,500억 달러를 커버하는 관세 품목 이제 리스트 중에 총 이 43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됐던 중국 협상단의 미 주요 농가 방문 일정이 취소가 됐고 중국 협상단이 이제 조기 귀국을 하면서 증시도 이제 결국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부분적 합의보다는 이제 완전한 딜을 원한다. 그리고 내년 대선 전에 꼭 합의가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또 강경 발언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증시도 좀 힘을 잃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던 그 400여 가지 품목 가운데 뭐 스트로 같은 거,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면제를 해줬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심이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5월에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에 결렬이 됐죠. 네. 근데 그때 결렬된 이유 아니면은 양국 간의 요구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금지에 대한 법 개정 이게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 중단 등의 구조 개혁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기존 관세 전면 철폐 그리고 균형 잡힌 합의 여기에 현실적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인데 이 외에도 좀 세부적인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과연 합의가 될까 이런 항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강제 기술 이전 및 사이버 공격, 해킹이라든지 기술 탈취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서비스 부문 개방.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카드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거를 미국이 중국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절하 문제를 미국이 걸고 넘어졌고 양자 간 무역 적자 감축 노력도 있었고 이런 항목들을 들어봤을 때 사실 솔직히 좀 합의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몰 딜이 아니라 이딜 내용의 트럼프의 말처럼 일괄 타결을 노린다면은 앞으로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좀 더 가시밭길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그 지지부진하고 계속 협상에서 진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의 증시 성적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주간 기준은 좀 어땠을까요? 역시 이제 무역 이슈가 발목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네. 좀 좋다가 막판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간 성적도 부진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1.1%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5%의 수익률, 나스닥도 마이너스 0.7%로 미국 증시가 이제 4주 만에 주간 기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신고점을 또 한 번 앞둔 부담감도 있겠고요. 여기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약화가 됐고 여기에 또 무역 이슈가 워낙 좀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증시가 부진했는데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서 7개 업종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유가는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1% 상승했지만 역시 또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경기 소비재는 또 주간 기준으로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네네. 부동산이라든지 또 유틸리티 업종이 한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번 주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은 FOMC 때 이제 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또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일정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3일에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택 지표와 이제 소비 지표가 나오는데 수요일에도 이제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 조지 이 캔자스시티 연은총재, 카플란 댈러스 연은총재. 목요일에는 이제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세 번째 이제 수정치가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연준위원들, 클라리다 부의장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제조업 지표 또는 소비 지표 외에도 또 컬스 연준 부의장,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 그리고 여기에 또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역시 무역 이슈도 시장의 관심을 많이 끌겠지만은 이 연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증시가 이번 주에는 또 연준위원들의 입에 또 주목할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저희도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지만 10월 증시도 좀 힘들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주가 좀 위험하고요. 네네. 그리고 10월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좀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제 지난 10년간의 이번 주 즈음입니다. 한 9월 20일에서 9월 27일간. 이번 주는 이제 9월 23일에서 27일이죠. 근데 10년간의 증시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이번 주 즈음이 최악의 한 주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1년 가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마이너스 0.98%의 수익률이 나면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는 최악의 이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한 달 후나 아니면 3개월 후에는 좀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번 주가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도 10월 증시가 역사적으로 변동성도 높고 특히 이제 IT라든지 헬스케어 업종이 좀 심한 변동성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같은 통계가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의 또 통계와도 일치를 합니다. 네. 1950년부터 2017년까지 S&P 500 지수의 1% 이상 등락 횟수를 놓고 봤을 때 10월이 362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거를 좀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S&P 500 지수가 이제 8월에 이제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S&P 500 지수가 전체 거래 중에 절반이 딱 1% 이상 등락을 했습니다. 근데 9월에는 14거래일이 있었는데 단 2차례만 1% 이상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에는 또 이렇다면은 8월과 같은 또 변동성 장세를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볼 텐데 넷플릭스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꽤 좋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5%가 넘게 급락을 했었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5.5%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3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네네. 수요일에도 2.4%, 목요일에도 1.7%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또 52주 이평선에 이제 최하단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네. 이유가 CEO가 11월에 완전히 다른 세상, whole new world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new world에서 월드가 뭐냐?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을 지배해온 세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CEO가 표명을 하니까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졌고 주가도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딱 워딩만 놓고 보면은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지만 CEO가 내포하고 있었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경쟁이 너무나도 심화될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11월에 도대체 몇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오픈을 하길래 CEO조차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요한 이런 서비스 론칭 계획은 애플이 먼저 내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11월에 내놓는데 이외에도 이제 지금 스트리밍 업계는 정말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피바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요. 네네. 위성방송 업체인 DC라는 회사의 회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블러드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지금 보시듯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8.99달러, 12.99달러, 15.99달러로 형성이 돼 있는데 훌루가 이제 또 광고 없는 그런 서비스, 광고 있는 서비스 해가지고 가격대가 넷플릭스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디즈니도 이번에 6.99달러에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서비스 가격을 내놨고 여기에 훌루라든지 ESPN 플러스까지 합친 디즈니 번들도
12.99달러에 제공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파격적인 4.99달러의 가격, 그리고 애플 기기,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사면은 1년 동안 무료 구독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스트리밍 업계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에만 MBC 유니버설도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이라는 서비스를 2020년 4월에 런칭한다고 했는데 오피스라는 미드 유명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좀 갖추고 있고, 또 AT&T의 워너미디어도 내년 봄에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빅뱅 이론, 또 유명한 미드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로 콘텐츠도 뺏고 빼앗기고 그런 네네. 상황이고, 가격도 서로 낮추고, 이런 좀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참 각각의 개별 주주들은 우리 스트리밍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디즈니의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할 거고, 애플 주주의 경우는 애플 TV 플러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상황을 보아하니 마블을 보려면 디즈니 가야 되고, 뭐 그 아까 빅뱅 이론이었었나요? 빅뱅 이론 어디로 갔다 그랬었죠? 그 워너미디어에서 출시하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빅뱅 이론 보려면 그걸 가입해야 되고, 또 프렌즈 보려면 또 HBO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콘텐츠를 서로 나눠 먹게 하는 상황에서 누가 선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해리스 X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요, 북미 소비자들 가운데서 신규로 이제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28%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21%, 그리고 HBO 맥스가 11%, 피콕이 10%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넷플릭스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디즈니 플러스에 추가로 가입하겠다는 의향이 27%였고, HBO 맥스와 피콕은 13% 그리고 11%로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다고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네. 주가 흐름을 보면요, 맞아요. 디즈니 주가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니면은 어떤 업체에서 또 공격적으로 내놨다, 이러면은 디즈니 플러스는 근데 괜찮으니까 계속 지탱을 한다든지 치고 나간다든지 네네.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가 지금 치킨 게임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승자가 또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흐름 역시도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 이제 11월부터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11월 1일에 애플 TV 플러스가 처음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고, 12일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또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약간 치킨 전쟁 같다는, 치킨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